환경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늘 같습니다. 정말 안전한가?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입니다. 이 질문을 놀랍게도 오래전에 이미 풍자로 그려낸 작품이 있습니다. 바로 심슨 가족입니다. 바트와 리사는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와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하죠. 잠시 후 바트의 낚싯대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끌어올린 것은 눈이 3개 달린 괴상한 물고기였습니다. 이 물고기는 곧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전국적인 이슈로 번집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인근의 원자력 발전소를 의심합니다. 방사능 때문 아니냐는 이야기가 퍼지고 발전소는 폐쇄 위기에까지 몰립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발전소의 소유주 번즈 씨는 정치에 입문합니다. 이건 단순한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자연의 섭리죠. 물고기의 이름은 블링키. 번즈 씨는 심슨 가족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식탁 위에는 그 문제의 물고기 블링키가 올라옵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만만하던 번즈 씨는 그 물고기를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표정이 굳어버립니다. 결국 그는 입에 넣은 물고기를 뱉어내고 그 장면은 전국에 방송됩니다. 그의 정치적 이미지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이 장면은 권력과 홍보가 안전을 연출하려 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강하게 풍자합니다. 수십 년이 지난 뒤 사람들은 이 에피소드를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 사회를 보며 말이죠.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산 식품의 안전성을 강조했고 일부 공개 행사에서 관계자나 유명 인사들이 식재료를 먹는 장면이 방송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정책적 홍보적 시도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심슨 에피소드를 다시 떠올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위험에 대한 의심, 안전하다는 공식 발표, 상징적 퍼포먼스, 그리고 대중의 불신, 이 구조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심슨은 방사능 자체보다 안전을 연출하려는 권력의 태도를 풍자했던 것입니다. 2026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과연 심슨이 예고한 절벽 끝에 서 있는 걸까요? 심슨의 작가들이 유독 집착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가문이죠. 2016년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호머 심슨은 이방카 2028이라고 적힌 배지를 가슴에 달고 등장합니다. 이는 이방카 트럼프가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강력한 암시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그녀가 정치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대목이죠. 심지어 2017년 에피소드에선 이방카가 대법원에 당당히 입성하는 모습까지 묘사됐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을 신기하게 맞췄던 심슨이 이제는 그의 딸이 써내려갈 새로운 권력의 역사를 예고하고 있는 걸까요? 이쯤 되면 정말 단순히 우연이라고만 보기 어려워집니다. 사실 심슨 가족이 예언했다고 불리는 사례는 이미 300건이 넘습니다. 그 중에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용도 적지 않은데요. 이야기는 스프링필드의 한 극장에서 시작됩니다. 전 세계를 휩쓴 마블 영화의 개봉을 기다리며 엄청난 돈이 몰리는 것을 본 바트. 그는 결심합니다. 나도 저렇게 떼돈을 벌어서 영화를 만들겠어. 어느 날 학교 수업 시간 유튜브 영상을 보던 바트는 번뜩이는 영감을 얻습니다. 그래, 기술보다 중요한 건 관심이야. 먼저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해. 바트는 자신의 이름을 딴 바트코인을 개발하고 로고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으며 본격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실체도 없는 코인이 이름 하나로 포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들까지 바트코인을 가지지 못해 안달이 났죠. 심지어 학교 급식까지 바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광기의 정점은 스키너 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는 바트를 조용히 불러 묻습니다. 내 평생의 퇴직금을 전부 바트코인에 넣어도 되겠니? 이 장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누가 돈을 벌었다더라는 소문에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이름도 모르는 알트코인에 쏟아붓는 우리 현실의 모습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바트코인은 기술력도 비전도 없었습니다. 오직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공포, 즉 포모가 만들어낸 거품이었죠. 영원할 것 같던 사기극은 한 영화배우의 등장으로 균열이 생깁니다. 바트코인의 실체를 의심하던 그는 바트의 거짓말을 폭로하려 하죠. 결국 바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에피소드는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만화 밖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매일같이 쏟아지는 새로운 코인들, 이름만 다를 뿐 구조는 똑같습니다. 한 명의 인플루언서, 자극적인 이미지 한 장, 그리고 수만 명의 팔로워. 한순간의 열풍 뒤에 남는 건 차가운 손실과 뒤늦은 후회뿐입니다. 심슨은 단순히 미래의 기술을 예언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유행에 휘둘리고 욕망에 눈이 멀어 본질을 보지 못하는지 그 나약한 본성을 날카롭게 비판한 것이죠. 소름 돋지 않으십니까? 만화 속 바트코인은 해피엔딩이었지만 현실의 바트코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이 수많은 장면 속에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패턴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는 이것을 단순한 통계적 확률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각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심슨의 수정구슬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마주할 다음 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보면 심슨에서 코인이 처음 등장한 건 19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화면에 스쳐 지나간 크립토반이라는 건물이 있었죠. 간판 아래엔 암호를 위한 장소, 암호화폐 판매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는데 크립토반을 직역하면 암호화폐 창고, 지금 생각하면 마치 초기 코인 채굴장을 떠올리게 하는 설정입니다. 비트코인이 실제로 등장하기 13년 전 심슨은 이미 암호화폐라는 단어를 화면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이 장면이 유명해지자 한때 팬덤에서 크립토반 코인이라는 패러디 코인까지 등장했고 출시되자마자 폭등했다는 일화가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주식에 빠진 마지가 방송을 보는데 화면 한쪽에 뜬 문구가 바로 비트코인 가격 무한대. 지금이야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이 600만원 수준이던 2017년에 방영된 에피소드에서 나왔다는 점 때문에 심슨은 비트코인 ETF도 알고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죠. 그리고 유명한 에피소드죠. 박사가 직접 암호화폐를 만들어 마을 최고 부자가 되는 프링크 코인 편. 그가 만든 블록체인 공식 안에는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도지코인의 이름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에피소드의 방영일은 2020년 2월. 방영 직후 비트코인은 $10,000에서 $70,000까지, 라이트코인은 $40에서 $400로 1000% 가까이 상승. 도지코인은 에피소드가 끝난 지 2달 뒤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습니다. 왜 심슨에만 등장하면 코인들이 실제로 터질까?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심슨은 이미 예언의 상징으로 유명하죠. 트럼프 대통령 당선, 코로나19 확산, 우크라이나 러시아 긴장 등 처음엔 터무니없어 보였던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 현실이 되면서 심슨에 나온 설정은 현실화된다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가치보다 인지도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도지코인처럼 원래 농담에서 출발한 코인도 유명인사 한 명의 언급으로 폭등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심슨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보는 콘텐츠이니 화면에 코인이 등장하는 순간 곧바로 밈이 되고 일부 팬들의 소액 매수만으로도 급등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죠. 심슨이 워낙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보니 코인이 한번 등장하면 팬들은 그것을 특별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커뮤니티에서 해석이 과열되며 수요가 순식간에 폭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다시 에피소드들을 보면 그동안 지나쳤던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더 흥미롭습니다. 심슨 속 세계관에 마블의 로키가 등장해 암호화폐를 사라는 의미심장한 대사를 던진 장면입니다. 그리고 화면을 자세히 보면 캐릭터들이 상징적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왼쪽의 거미 캐릭터는 트라이벌 마스크를 쓴 모습, 트라이벌 마스크 테마의 코인이 방영 2달 뒤 약 480% 폭등했고요. 중앙의 원숭이 캐릭터는 손오공을 연상시키는데요. 손오공 테마 코인은 무려 56만 상승하며 화제를 모았죠. 그 옆에는 긴 머리와 수염, 흰 옷의 예수 이미지가 있는데요. 예수 테마 밈코인 역시 출시 후 720% 상승했습니다. 이 모든 폭등이 에피소드 방영 후 몇 달 이내에 일어났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소름이 돋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캐릭터, 보라색 몸에 주황 줄무늬, 뾰족한 귀, 길게 늘어진 꼬리, 웃는 듯한 표정의 개 또는 늑대. 이 캐릭터가 누구인지 찾기 위해 분석을 시도했고 AI들에게 물어보니 모두 같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정체는 알레브리에, 멕시코 문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동물입니다. 그래서 알레브리에 코인을 찾기 시작했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이와 유사한 코인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코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거의 없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200% 가까이 상승하며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 속 캐릭터 코인들이 대체로 방영 후 몇 달 안에 수백에서 수십만씩 폭등했던 패턴을 생각하면 이번에도 같은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커뮤니티에서 지켜보는 중입니다. 100만원 투자해서 10억을 번 손오공 코인 투자처럼 될지도 모르는 일이지만 제가 이 코인 이름을 알려드리면 1,000원, 5,000원 정도만 그냥 재미로 넣어두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제가 며칠 만에 알아낸 코인명 알려드릴 건데 코인명 오픈한 영상을 이틀 전에 그대로 업로드했더니 유튜브에서 경고 메시지가 와서 하루 만에 삭제했고요. 지금부터 공유해드릴 건데 먼저 제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제 번호 아시는 분들 있죠? 010-8480-8147 제 번호로 구독 완료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대로 구독자분인지 보고 문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몇 날 며칠을 찾아서 알아낸 정보인 만큼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군가의 말만 믿고 무리한 투자를 하는 것은 위험하며 코인 시장은 어디까지나 변동성이 큰 영역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콘텐츠에서 또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